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관세 서한을 먼저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예산처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법안이 국가 부채를 수조 달러 증가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인구가 수천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무상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라고 판결하면서 가입자들이 무상 예방치료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에게 하루당 최고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다호에서 한 무장괴한이 고의로 산불을 낸 뒤 매복해 있다가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최소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를 상대로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며 일방적인 관세안에 대한 서한을 곧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중 최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뒤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쌀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상호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계 주체에 차등화된 상호 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 끝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미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그는 이번 주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역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가운데 이 법안을 놓고 의회 예산처는 국가 부채를 수조 달러 증가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인구가 수천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원이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지만 공화당 지도부와 JD 벤스 부통령이 일부 반대 의원들과 협의하느라 표결은 수시간 동안 보류되다 51대 49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진행될 수정안 표결 등 남은 절차는 험난할 전망입니다. 의회 예산처 CBO는 이번 감세 법안이 제정되면 2034년까지 미국인 1,18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는 하원 안에서 예측된 1,090만 명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가 부채 역시 하원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2조 4천억 달러의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상원안의 경우 약 3조 3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낼 것으로 봤습니다.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다음 달 4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독립기념일인 4일까지 법안을 처리해 자신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화당을 압박해왔습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의 난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법안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복지 지출 축소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해당 삭감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1기 때 도입한 약 3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CBO의 추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세안이 실제로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일부 조문이 수정됐으며 앞으로 상원 토론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상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재표결해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보험사들이 오바마 케어 무상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케어 플랜에 따라 무상 예방 치료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올 회기 마지막 날 내놓은 6건의 주요 판결 가운데 미 국민 4천만 명이 이용해온 무료 예방치료 검사 커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ACA 오바마 케어에서 의무화한 무료 예방치료 검사를 각 보험사들이 계속 커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 업체와 개인들은 이 정책 등을 결정하는 태스크포스의 16인 멤버들이 상원 인준을 받지 않고 취임해 무자격자들에 의한 무료 예방치료 검사 의무화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태스크포스 멤버들의 자격에 문제가 없어 무료 예방치료 의무화 방안까지 무료화시킬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 2,400만 명과 확장 수혜자들까지 포함해 4천만 명이 매년 1회에 한해 각종 암 검사 등 예방이 가능한 건강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는 물론 다른 모든 건강보험에서도 예방치료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무료 검사 받은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에게 요청하면 각종 검사 처방전을 받고 피검사부터 수십 가지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규정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에도 적용이 안 되는 전액 무료 검사입니다. 한편 ACA 오바마 케어에서 정부 보조를 확대했던 조항이 올 연말 종료되고 트럼프 공화당은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ACA 보험료가 내년부터 급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월 보험료는 현재보다 44%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400만 명이나 가입해온 ACA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이 급감하고 궁극적으로 무보험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의 벌금 부과 조항을 강화하는 등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내 불체자들에 대한 벌금 규정은 있었지만 새 규정은 불체자들이 스스로 당장 미국을 떠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 명의 불체자가 대상입니다.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 규정은 불체자에 대한 벌금 부과 시 30일간의 통보 기간을 허용했던 것을 없애고 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체자에 대한 벌금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 미국에 들어오거나 불법 월경 시도를 하는 자들에게 $100에서 최고 $500까지,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기는 불체자에 대해서는 최소 $1,992에서 최고 $9,970, 추방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불체자의 경우에는 하루당 최고 $998까지입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은 국토안보부 모바일 앱을 사용해 지금 당장 자진 출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가 최종 추방 명령을 초과해 체류한 날마다 하루당 최고 $998의 벌금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벌금 규정은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 명의 불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1996년 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적용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행정부는 벌금을 철회했지만 최소 4명의 이민자에 대해 1인당 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에 취임하면서 벌금 부과를 중단하고 관련 정책을 철회했었습니다. 아이다호주 북부 산악지대에서 한 무장괴한이 고의로 산불을 낸 뒤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소방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인 방화 습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트니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21분쯤 산불 발생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관들은 약 9분 후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했으며 이후 30분 뒤쯤 총격이 신고됐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고의로 산불을 낸 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매복했다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소방대원들은 스스로 방어할 기회조차 없이 현장에서 무차별 총격을 당했습니다. They're shot. Everybody's shot up here. Law enforcement, code 3 now up here. I'm pinned down behind Battalion 1's rig. It's clear to me that this fire was set intentionally to draw us in. 이 사건으로 소방관 최소 2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에 빠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총알이 여러 방향에서 날아온다고 보고했으며 바위가 많은 지형에 숨어 고성능 소총을 사용한 듯하다고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사격을 벌였습니다. 총격은 수시간에 걸쳐 이어졌고 대응팀은 휴대전화 데이터를 추적해 용의자가 숨어있던 지역을 찾아냈습니다. 저녁 무렵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현장 인근에서 총격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용의자 인근에서는 총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용의자의 신원과 사용한 무기의 종류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셰리프국은 이번 총격은 단독 범행으로 보이며 현장에 다른 용의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방화 및 총격 사건은 우리 소방대원을 겨냥한 악랄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비극적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지역사회 주민이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들레인시에는 현재 주민 대피 명령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산불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주민들에게 화재 피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의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 판결을 주도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습니다. 앞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은 2022년 영어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책 몇 권을 승인했으며 이 중 왕자와 기사라는 동화책의 경우 왕자와 기사가 용을 물리친 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미국 입국이 거부되자 여권 이름을 바꿔 입국을 재시도하다 체포된 40대 한국 여성이 유죄를 인정하고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연방검찰은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입국심사대에서 검거된 41세 남영신 씨가 그동안의 수감 기간을 형량으로 선고받아 이민세관 단속국에 인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체포 당시 입국심사관에게 남예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한국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심사관은 남 씨가 지문 채취를 거부하자 2차 심사를 진행했고 그녀의 지문이 남영신이라는 인물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남 씨는 2024년 4월 라스베거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5년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됐고 같은 해 7월에는 텍사스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하려다 국경 순찰대에 체포돼 추방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아동들을 위한 온라인 정보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 아동 온라인 보호법은 인터넷 공간에서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광고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공유, 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전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13세 미만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속권은 주 검찰청에 있으며 위반 적발 시 해당 소셜미디어 기업에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 존스비치에서 깊지 않은 해변가에서 수영하던 20세 여성이 어린 상어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구조대와 인명구조 요원들이 여성을 즉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여성은 왼발과 다리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측은 올해 처음 이 해변에서 목격된 상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드론을 이용해 위험한 해양 생물을 수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최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